서경의 소설 삼포 가는 길 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절정 볼까요?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시간적 배경,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 주변이에요. 주변은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 들려왔다. 이제 초가에서 이야기하는 중이죠.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고 보면 고해 고통 고자다 바다의 자야. 고통의 바다가 아닌가. 고통의 세계 인간 세상. 정씨가 얘기했던 살았던 감옥살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살이 또한 괴로운 것이라는 의미.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왜요? 불을 끄려고요. 어둡기 전에 왜 가요? 그래야지 어디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목적지까지 가까워질 테니까요.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은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잠깐, 새들은 잘 곳을 찾아 모여드는데 이 세 사람은 갈 곳이 없네요. 갈 곳이 있는 새들과 갈 곳이 없는 인물, 배치에서 인물들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는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말했다. 시집 가야지 뭐. 여자가 이제는 보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시집 가는 거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씨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에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라고 하는 대목을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상적인 삶, 결혼도 포기하는 백화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어찌 본다면요, 백화가 이럴까봐 집을 떠나 서울로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시집도 못 가고 농사나 거들고 동생들하고 그냥 뒤치다거리나 하고 나는 돈이나 벌래 하고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백화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결국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가난하고요. 그네들을 뒷수발하다 보니까 백화는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서 길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건요, 소외된 계층이 직면한 삶의 역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련과 고난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 시련과 고난 덕분에 백화하고 영다리가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듭니다. 어디서? 여기서요. 세 사람의 어려웠던 처지와 상황이죠. 그러면 길은 결국 뭐겠습니까? 길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정처 없는 삶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눈 덮인 길이라는 것은 결국 앞날이 훤히 뚫려져 있지 않은 어떤 시련에 있는 삶,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호랑이에 빠져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를 걱정하는 영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화는 영달의 등에 엎이면서 말했다. 무겁죠? 이거는 진짜 무겁죠? 나 몸무게 자랑하는 거야? 그거 아니죠. 일정 정도의 친밀감이에요.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자, 백화에 대한 영다리의 배려예요. 대꾸도 안 해. 그만큼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됐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고 생각하니 누가? 영다리가 생각한 거죠. 누가 쇠약해져? 백화가. 대전에서의 옥자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영달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과거 사랑했던 연인 옥자에 대한 회상이면서
백화에 대한 연민과 공감.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네요. 한 3사람쯤 없겠어? 되게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말 참 딱딱하게 해요. 표현이 상당히 거칠어요. 그러나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일 것이고요. 근수가 모자란다는 건 진짜 몸무게가 없다는 거죠. 그죠? 백화가 그런 만큼 쇠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7시쯤 감천 읍내까지 왔네요. 1차 목적지 도착. 마침 장이 섰는지 파장 뒤인데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부 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콩국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 자, 일단 공간의 이동이면서 냄새, 감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도 전, 고기, 곰국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이제 백화가 다리가 많이 나아졌나 봐요. 하지만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자, 배려고요. 유대감이고요.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냐겠죠?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인데 여비는 있어? 정씨의 배려. 군용차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군인들한테 얹혀가면 돼요. 라는 말은 여비가 없는 거죠.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떡을 사 먹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떡. 촉각적 심상, 따뜻함을 이용해서 온기라고 하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팥시루떡의 의미는 정서적 유대감이겠네요. 더더군다나 백화가 자기 목에서 절반을 영달에게 내밀어요. 날 얻고 왔으니 기운이네 배나 들었을걸. 감사와 배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누구 꼬시는 거야? 영달이. 함께 가자는 거죠. 자, 영달이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일자리 내가 주선해줄게. 너 일이 필요하다며. 나야 산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나는 고향으로 갈 거야. 갈 데가 있어. 하지만 너는 갈 데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영달은 바리핀 백화를 부축해줘요. 백화는 팥시루떡을 영달에게 나눠줘요. 정씨는 영달이가 정착하기를 바래요. 결국 인간적 유대감이 강하죠. 떠돌이 삶을 사는 이들이 함께 길을 걸으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유대감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다. 왜? 갈등이지 뭐. 내적 갈등이에요. 따라가 말어. 대합실에서 이게 공간적 배경일 거예요. 그죠? 유랑 인생을 상징하는 공간이면서 기차역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한 곳에 붙박지 못하는 떠돌이 인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씨가 영달이를 끌고 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여비 있어? 뜻이 됩니다. 어디로 가려? 일자리가 있는데 뭐 어디든지. 즉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 떠돌이 노동자인 영달이를 보여주고 있다.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백화 쪽을 힐끔 보고 같이 가. 내가 보기엔 좋은 여자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또 알아? 2년 다서 말뚝을 박는다는 건 어떤 정착을 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밖에 살지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인간적 성격의 소유자라는 걸 정씨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세 청산해야지 영달이를 걱정하는 거죠.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정씨 말에 공감은 하지만 함께 살 수 있는 처지와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백화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어떤 능력? 그렇지, 경제적 능력. 그럼 산포에 같이 가실라우? 뭐 어쨌든 저 여자 보냅시다. 백화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함.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달걀,
자, 백화에 대한 영달의 연민의 마음이면서 따뜻한 인간애다. 참고로 예전에는요, 요즘은 삼립빵 나오나? 기차 타면서 찐달걀 먹나?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시대적 배경을 소개하는 내지는 제시하는 소재라고도 곧잘 물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린 뒷차 탈 텐데 잘 가슈. 백화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요. 영다리가 내민 것들 요거죠 요거 지금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떠나고 헤어지기 싫은 거죠.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아무도 안 가나요? 아쉬움과 고마움 삼포로 갑니다. 목적 의식 나는 고향 갈 거야 이거예요.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잊었네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 기차가 떠났다. 요거 별표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주고 싶은 행동이고요. 마음을 확실하게 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백화와 이점내와 백화는 가명이겠죠. 본명은 여기 있으니까요. 봐야 돼요. 자, 백화는요. 술 시중을 들 때 이름이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는 이름이라면요. 이점내는요. 한 개인으로서의 이름이고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다. 자, 그럼 백화라는 이름에서 이점내라는 인물로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 본연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적 유대감이 형성되었음을 드러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여로형 구조고요. 길에서 출발, 노동 공사판에서 영다리가 떠나죠. 그리고 들판에서 정씨를 만나서 동행을 합니다. 동행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천길로 향해서 갈림길에서 나가다가 소나무 숲에서 백화를 만나고요. 폐과에서 몸을 녹이면서 세상은 고해가 아닌가 좀 더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세 사람이 쭉 같이 어디까지 옵니까? 감천읍내에 와서 감천역 대합실에 나옵니다. 거기서 백화가 누구에게? 영달에게 같이 떠나자고 할 때 영달이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조금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같이 정씨하고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백화는 떠납니다. 백화는 제 이름은요, 본명은 이점내예요 하고 뿔뿔뿔뿔 날아가죠. 백화가 영달이에게 자신이 고향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지만 영달이는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백화가 떠났다고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의 본명을 알리고 갔다는 점에서 정서적인 내지는 정신적인 유대감이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절정 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